저는 로고스 멘토학원 입시 담당하고 있는 이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하면 참 좀 후리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모든 기계들이 저한테 안 맞고 이래서 왠지 긴장도 되고 하여튼 막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좀 실수하는 게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약수령 논술 때문에 지금 오신 거죠? 그쵸?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중요한 건 이제 뭐 어쨌든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합격에 포인트를 맞추고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어봤자 뭐 한 1시간 반 정도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는 참 다양해요. 왜냐하면 설명회를 여러 번 다니셔가지고 뭐 저 이상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입시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뭐 수시 정시 구별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여튼 좀 들으시고 그리고 전체 제가 10가지를 설명한다면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이라도 새로운 걸 얻어가시면서 아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와서 들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맨 앞에 보면 약수령 논술 선택 수험생의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약수령 논술 선택자들은 대부분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기가 힘든 학생들이 되게 늦죠. 그쵸?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가천대 경우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2등급 대 정말 낮아도 3등급 대 정도.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대입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가천대 지역균형이라든지 바람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학생부 전형으로는 좀 지원이 힘든 학생들 이런 친구들 여기 넣고요. 정시 지원이 불리한 학생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별건 아니거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신 쪽이고 오른쪽에 이제 그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능 쪽인데 수능이 더 좋으면 되게 정시 지원을 많이 고려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 수능이 좋은 학생들이 되게 이제 과고라든지 외고라든지 특목고, 좀 입시에 강한 학교들, 이런 학생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약수용술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특목고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일반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특징이 되게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생부 전형에 불리하고 정시 지원에 불리하다는 점.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십니다. 그쵸? 수능 성적이라든지 학생부를 어느 정도 뭐 등급이다 이 정도는 대충 아시는데 도대체 우리 애가 어느 정도쯤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점검해보는 방법. 여기 제가 지금 보면은 어디가 사이트라는 요것을 활용 점검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가라고 해가지고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대입정보 포털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의 성적을 입력해서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 성적 이런 걸 입력해서 한번 입력해 놓으면 계속 저장이 돼 있습니다. 로그인만 해 놓으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로그인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미 로그인을 예전에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요거 한번 로그인 해 볼게요. 한번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편리하게 들어갑니다. 성적 분석할 때 학생부 성적 분석 같은 경우에 제가 요전에 이건 입력해 놨던 거거든요. 그 이제 학생들이 왔을 때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보시면서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1학년 1학기 올 3등급, 1학년 2학기 올 4등급, 2학년 1학기 올 5등급, 2학년 2학기 올 6등급, 3학년 1학기가 수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올 7등급. 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등급이 나오죠. 전학년 평균 5등급. 그렇죠? 가천대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4등급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디가 사이트를 한번 좀 활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약수령 논술 선택의 장점이라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논술고사 가지고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시 이전 수시에서 합격을 결정지을 수 있다. 멀리 정시까지 하지 않고 일찌감치 일단 여기서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신 대비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가천대만 하나 예를 든다 하더라도 바람갭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또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4등급대 중반선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경우를 하더라도.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5등급, 6등급, 올해 같은 경우는 7등급대에도 합격생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천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신 대비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논술, 수능, 내신 동시 대비가 가능하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 가천대 논술을 비롯한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이제 EBS 교재가 반영 교재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과서 대신 수능 특강 가지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법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가 되고 수능 대비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수능의 70% 이상 반영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50% 반영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EBS 교재는 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수령 논술을 대비하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는 당연한 것이고 수능 대비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요게 가천대 수시 요강에 보면 논술 가이드라고 있어요. 논술 가이드 거기 출제 방향에 EBS란 말을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평가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교과서 충실히 공부하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어쩌고저쩌고. 그걸 우리 이제 콧방귀 끼지 않습니까? 근데 교과서 우리 애는 충실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시험 못 봤어?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콧방귀를 끼는데 거기 있는 문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천대 입학처에 가가지고 입학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해 본 바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EBS 교재가 수능 반영 교재, 이게 자꾸 끊기죠? 소리가. 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EBS 교재가 수능 반영 교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답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EBS 교재가 진도 나가시죠. 시험 문제도 그걸로 내시죠. 그렇죠. 우리 가천대 약수령 논술도 그걸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부담 줄이겠다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옛날에 적성고사 때 100%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럼 약수령 논술 때도 100% 반영할 겁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100%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린 그렇게 할 겁니다. 밀고 나갈 겁니다.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처음에 대화 나눴던 게 그거예요. 적성고사 폐지되고 약수령 논술로 바뀔 때 대화 나눴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학습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을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시 6개를 싹 다 이걸로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이제 약수령 논술 말고 일반 논술도 좀 나는 넣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좀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맨 밑에 보면은 42번까지 내려갑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임을 보셔도 돼요. 거기에 3페이지인데 1번부터 42번까지 이렇게 논술 보는 학교가 많으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캠퍼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세대학교 있으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리고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 고려대는 지금 현재 서울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외국어대 같은 경우도 글로벌이 있고 서울 캠퍼스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방 캠퍼스, 서울 캠퍼스 모두 포함하니까 42개가 되는 겁니다. 이 42개 대학 모두 합쳐서 11,161명을 선발해요. 논술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줄어든 인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오른쪽에 확대한 겁니다. 가천대부터 가나다 순으로 홍대 세종 자연계까지 해서 3,046명. 지금 이게 현재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11개 대학이고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11개인데 왼쪽에 보니까 42개라면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 한 4분의 1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비율상으로 보면 27.3%, 4분의 1을 조금 넘긴 넘어요. 그래서 적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 4년제 대학 논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왼쪽 표에 있는 인원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5번 보면 4번부터 4년제 대학 논술 모집 인원은 점점 감소 추세.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이걸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대충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하던 동덕여대 36대 한신대가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상명대 천안 캠퍼스가 아니라 서울 캠퍼스 저쪽 어디 종로 세검정고 쪽 가는 데 있죠. 그죠? 상명대 서울 캠퍼스하고 여기 동두천이가 의정부가 있을 거예요. 신한대학교. 이게 상당히 대규모 대학입니다. 보건기술도 전부 다 있고요. 그래서 간호학과라든지 임상병리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경찰행정도 있고 상당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리고 보건계열로 특화되어 있는 을지대도 내년에 올 것이고 내년에 들어올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이라면 아마 이런 대학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1학년도까지 적성고사를 실시하다가 폐지를 하고 요거 보시면요. 폐지를 하고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이 작년도였고 그리고 올해 2024년 입시인데 3년째가 되는 거죠. 그죠? 상당히 연착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적성고사 폐지될 때 그 폐지 반대한다고 가천대 김일태 팀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다녔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가천대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적성고사 비슷한 걸 나는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약수령 논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지금 현재 가천대 약수령 논술 저는 이제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국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정도면 어떻습니까? 하시더니 보시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나름대로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출제하는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이 이 학생들 보면 합격률도 높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 수학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하시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정말로 적중이 엄청나게 돼요. 아마 우리처럼 적중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만큼 연구를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낼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선경지명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 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저쪽에 어머니께서 계속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자, 뒤로 넘어갈게요.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도 저렇게 끄덕거려 주시면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자, 여기 보시면요. 기존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반영 규제가 없습니다. 뭐 교과서를 반영한다,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교과서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창비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상 교과서 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내가 배운 교과서가 아닌 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학생들이 교과서를 그렇게 충실히 해줍니까? 실제로 교과서 진도 나갔어요. 근데 논술 문제 나와서 제시문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 못 합니다. 그거를. 이거 니네 교과서야 임마. 그래요. 애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인문 논술이고 자연계 논술이 있는데 적은 경우는 400자에서 1000자.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50자도 있던데요. 있어요. 250자 같은 경우는 요약형입니다. 요약형. 요약형이 400자가 넘을 이유가 없잖아요. 400자까지 요약하려면 얼마나 긴 글입니까? 원글이. 그죠? 그래서 요약형 같은 경우는 250자 같은 경우도 있고 인문논술의 경우는 적은 경우 400자에서 1000자 그리고 장문서술형이면서 장문서술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문항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문항수 많으면 다 못 쓰죠. 그거를. 그래서 문항수는 적고 문항수 적으면 좋잖아요. 애들 쓰는데 부담 적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 2문제 내지 3문제밖에 안 나는데 그중에 하나 망쳤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죠? 문제가 많아지면 하나쯤 망치더라도 나머지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쯤 망치면 뭐 그냥 끝나는 거니까. 시험 보다가 엄마 생각나죠. 엄마 아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건국대 같은 경우인데 수리문항이 가끔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고난도입니다. 문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 수리과학 논술인데 요 수리과학 할 때 요 수리하고 과학까지 보는 대학들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고 중위권 이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과학은 빼고 수리만 주로 내는 편이죠. 그렇죠? 이과 수학 범위로 문항수가 되게 한정돼 있어서 기하, 미적분 전부 다 출제하고 막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죠. 그렇죠? 복잡한 풀이 과정하고 정답을 완성하게 한다는 점. 수학, 과학 같이 출제하는 경우 연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중경 외시 정도 가면은 문제 보시면 막 눈 돌아갑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풀라는 얘기지, 우리 애가? 그래서 우리 애가 그걸 풀어주면 막, 이거 네가 이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엄청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자연 모두 고도의 응용력을 요구하고 추리상상적 사고, 논리적 글쓰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쪽 기존 일반 논술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답안지에다가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베껴 썼다.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쵸? 그죠? 그리고, 수학원, 수학2, 미적, 기하, 이런 것들을 망라한 문제들을 막 출제해버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내용을 읽고 나서 그걸 수리적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걸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약수령술 같은 경우 수특수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여기 나온 내용 떠나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본문에 있는 팩트를 갖다 쓰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머릿속의 내용을 썼다. 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희망이 답이었다 해보자고요. 단답형 희망이 답이었어요. 그럼 무슨 희망과 관련될 수 있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겠죠. 뭐 낙관이라든지 무슨 긍정적이라든지 뭐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희망이란 단어 대신에 낙관적인 전망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안지에다가 서술했다.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술 연수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본문에 희망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답이라고 설정되어 있다. 본문에 낙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낙관적 전망 없습니다. 무조건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저것 다 맞게 해주면 답을 어떻게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 자체가 답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아까 장문서술형 2에서 4문제 정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문항수를 좀 많이 대폭 늘렸고 난이도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쨌든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답형, 단문형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퀴즈입니다. 가천대학교 9문제거든요. 국어 문제가 9문제인데 단답형이 됐든 단문형이 됐든 정답 전체 글자 수를 싹 다 합치면 몇 자쯤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100자, 그러니까 9문제인데 9문제예요. 인문계는 9문제, 자연계 6문제인데 9문제 정답 숫자, 정답에 있는 글자 수를 싹 다 합치면 몇 글자 정도 될까요? 제가 어저께 쉬어봤습니다. 88자 나오더라고요. 88. 싹 다 합쳤더니. 자연계 60자 채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자연계는. 한번 보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기존 일반 논술 가도 400에서 100자 아닙니까? 400에서 1000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적게 쓰는 것도 400자인데 이 경우는 전부 다 합쳐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단문서술형이다 해서 최대 30자 한 문장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자를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은 경우에 15자. 제가 그래서 이걸 고치까 말까는 내비뒀습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자료라서 놔뒀는데 15자를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15자 넘어가는 정도, 안팎 정도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시지문이에요. 현대시지문이었는데 시행을 하나 찾아 써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이게 한 행 찾아 쓰는 겁니다. 근데 한 행이 10자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됐다는 점 아시면 되고 어쨌든 단답형, 단문형 답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고 수학은 풀이과정과 빈칸 채우기인데 아까 여기는 없지만 수학 1과 수학 2 범위에서만 출제됩니다. 확통, 미적, 기하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원, 수학 2인 경우라도 학생들 그거 알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도 꽤 와 있는데 수능 특강 보면 단원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어머니들도 아시나요? 첫 번째 개념 정리돼 있죠. 그리고 예제 나오고 유제 나오고 레벨 1, 2, 3 마지막에 대표 기출 문제 나오고 단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예제, 유제, 레벨 1, 2, 3 대표 기출 문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레벨 2까지만 보세요. 레벨 3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레벨 2까지만 풀어주면 약수령 논술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합격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점 받아야 맛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더 하세요. 레벨 4까지 하세요. 근데 합격하는 것까지는 레벨 2까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풀이과정과 정답 각각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부분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 이거 모르겠다라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거 어떤 거라도 끄집어다 쓰세요. 근데 우연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써라. 풀이 과정이 틀려도 답이 맞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좀 희한한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어쨌든 부분 점수갑니다. 영어하고 탐구는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만 지금 시험 본다는 점. EBS 수특 또한 직접 연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예상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에 수업 중에 시험 보는 수업 중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반 실전 모의고사 거기에서 실제 출제됐다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합격을 하는 거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기존 논술 같은 경우 세종대, 서울여대, 연세대, 건국대 뭐 이렇게도 있는데 요 중에 한번 서울여대 잠깐 볼까요? 왜냐하면 동덕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를 우리가 흔히 여삼대라고 합니다. 대충 아시죠? 국숭세단, 광명상, 가가 이러는데 대충 아시죠? 국숭세단, 광명상, 가가 할 때 가도릭, 가천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가도릭, 가천 순서는 바뀌었다고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순서가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옳다. 그리고 또 아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중경외시의 가장 하위 학과하고 국숭세단, 광명상과의 가장 상위 학과를 비교해보면 이 상위 학과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충 아시죠? 그래서 어느 대학 최종 학과가 끝나면 그 다음 순위 학과 최고 학과가 시작. 이게 아닙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천대라든지 동덕여대라든지 삼육대, 서경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걸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서술하시오, 분석하시오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자 수를 뭐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제시문 가나 다라 마가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설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항 2가 또 있네요. 문항 2에 가나 다 뭐 그리고 자료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뒤로 넘어가서 말입니다. 여기에 답안을 한번 좀 볼게요. 답안을 보면은 이게 2번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번 문제 답안에 614자, 655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14, 여기 614자고요. 655자. 두 개 합치면 1300자 정도 되죠. 그죠? 1300자 정도 되는데 이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1번 문제의 정답이 1번 문제, 1번 문제 정답이 여기 있네요. 583자, 529자. 이것도 역시 한 1200자까지는 안 되지만 1100자 정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1번 문제가 1100자 정도, 2번 문제가 합쳐서 한 1300자 정도 된다. 전부 다 합쳐서 1400, 15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쵸? 2000. 엄청난 거죠, 이거. 이거를 80분 안에 풀어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는 점. 요거 다른 것도 좀 봤으면 좋긴 좋겠는데, 여기 한번 건국대 인문사회 2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한번 보면은, 요게 사회계열 문제다 보니까,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표 들어간 문제들, 그리고 계산, 이거 뭐 같으세요? 수학 문제 아닙니다. 보세요. 이런 걸 풀으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저물가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에 가서 미분 가능한 함수 그 다음에 4에 가서 닫힌 구간 뭐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수학에 나온 얘기인데 요 뒤에 보면은 뭐 어떤 국가의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요 상황에 맞추어서 밑에 보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풀이 과정 한번 잠깐 볼게요. 요게 지금 요것도 문제네요. 요거는 문제인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답안지가 있어요. 근데 답안지를 보면요. 인문사회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학 문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 보시면 가천대 논술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저희 학원에서 편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화작입니다. 화작 지문이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뒤에 넘어가 보면 잠깐만요. 두 페이지로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그냥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뒤에 문제,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면접 전에 지원자가 세운 답변 계획이다. 1, 2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했는데 여기 복이 있죠. 학생들은 알 겁니다. 화작 문제 보다 보면 제시문이 앞에 나와 있고 1번 문제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윗글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말하는 방식에 대하여 옳은 것 그른 거에서 1, 2, 3, 4, 5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1, 2, 3, 4, 5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보기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또는 글 쓰는 사람의 글쓰기 전략에 해당되는 거, 1번, 2번, 뭐 이런 걸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본문을 찾아서 첫 어절, 마지막 어절을 써라. 근데 보통 한 개만 쓰게 하거든요. 한 문장만. 근데 여기 유별나게도 이거는 또 두 개를 넣네요. 한 개만 쓰게 합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 너무 작아가지고 좀 잘 안 보여서 안 좋은데, 뒤에 한번 보시면, 기억률에 들어갈 말 해서 본문에 보세요. 여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해서 여기 밑에 빈칸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말 고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들어갈 말은 요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다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뒤 내용 속에 다 있어요. 답이. 그래서 뒤로 한번 쭉 넘어가서 답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답안을 보다 보면 저희가 A, B, C, D, E세트까지, F세트까지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것처럼 1번 답이 두 개였죠. 교지의 첫 어절, 교지의 끝 어절 느꼈습니다. 2번 특히 첫 어절 계획입니다. 끝 어절 이렇게. 그리고 아까 빈칸 들어가는 거 있었죠. 빈칸 들어가는 거 국력의 전환적 성장, 강대고 힘의 성숙, 지배고. 이게 빈칸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뒤에 A, B.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A, B 골라 넣으란 얘기입니다. A하고 B를 뭐라고 줘요. 그래서 그거 골라 넣으란 얘기거든요. 이거 선택해 넣는 건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4지선 단행도 아니고 5지선 단행도 아니고 두 개 항목을 줘놓고 요거 골라서 하나는 A, 하나는 B 쓰란 얘기예요. 거꾸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 보기가 두 개인 답안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따져봤더니 요걸 그리고 요거 4번 있는데 4번 문제는 작년도에 그 보험에 대한 얘기인데 뭐 청구권 대위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보험자 대위. 요거는 저희 작년에 파이널 수업 때 요 문제 출제했던 건데 똑같이 나와버렸습니다.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진짜. 어쩌면. 설마 이게 나올까 했었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정답이 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 이렇게 풀이 과정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답은 5이다 해서 정답 5가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요런 항목들 몇 가지 여기에 뭐 2점, 2점, 3점,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점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뭐 풀이 과정이 이렇게 있다 한다면 뭐 3점, 3점, 뭐 3점, 3점, 4점, 2, 2, 3, 3, 2, 3, 2,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분 점수가 다 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써서 합불 예측이 가능하다는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학원에 와서 국어 수업과 수학 수업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 국어 시간에 9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한 60 정도 맞았다. 수학 시간에 이제 9문제 가지고 시험 보는데 뭐 하여튼 뭐 몇 개 정도 맞았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몇 점 정도 나온다 대충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합격할 수 있겠다, 없겠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별 그 수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합격, 불합격 예측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래서 정리한다면 인문, 자연 모두 국어, 수학을 다 출제한다는 점, 인문 계열은 국어, 자연 계열은 수학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논술 문항수는 국어, 수학을 합쳐서 9문제에서 15문항 정도인데 가천대, 수원대, 그 다음에 삼육대, 한신대 이런 대학들은 이제 15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대학들은 조금 문항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 수학 문제만 시험 보는 대학들은 9문제 시험 보는 대학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14문제 정도 시험 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점수 부여한다는 점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유리하게 산정한다. 이런 말 때 내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한문학 배점으로 내신 여러 등급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특수한 반영한다는 거 이거 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라 요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수특수한을 활용하는데 가능하면 무한히 좀 반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인가 꽤 전입니다. 꽤 전인데 40대면 꽤 전처럼 보입니까? 네?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어쨌든 간에 제가 40대 때 압구정동 쪽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대성 모의고사를 제가 줬어요. 졸업생이었는데 대성 모의고사 이렇게 쭉 주면서 했더니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졸업생인데 언어 재수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걸 작년에 풀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넘겨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 또 풀어봐라. 근데 다음 시간에 왔던 게 제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선명하게. 와가지고 3개가 틀렸답니다. 3개가 틀렸 잘했네. 근데 이거 작년 문제지요. 이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대요. 그럼 작년에 몇 개 틀렸냐? 2개 틀렸답니다. 작년 고3 때 2개 틀렸는데 재수하면서 다시 풀었더니 기억은 얼핏 난대요. 봤던 기억이 난답니다. 3개 틀렸대요. 뭘까 이게? 작년에 틀린 거 그대로 똑같이 틀리고 하나 작년에 어설픈 건데 찍어서 맞힌 게 이번엔 틀린 거예요. 찍어서 맞힌 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기 학생들 있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원 교재를 가지고 하든 EBS 교재를 가지고 하든 공부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교재를 또 줍니다. 또 풀어봐.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풀고 나서 자기가 맞힌 것까지도 전부 해설까지 다 읽어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거의 안 틀리거든요. 그리고 좀 성적이 상위권인 애들하고 성적이 하위권인 애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하러 와요. 질문하러 오면 뜩 들이댑니다. 왜? 3번이요. 3번 왜? 모르겠어요. 알았어. 3번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 넘겨요. 2번이요. 왜? 모르겠어요. 설명해 줍니다. 그렇군요. 가요. 근데 제가 대성학원에 예전에 좀 있을 때였는데 거기는 상당히 공부 잘하는 애들 반을 제가 좀 맡았었어요. 와가지고 뭐 이만큼 가져옵니다. 이만큼 가져와 봐주세요. 2번이요. 잘 모르겠다고? 아니요. 일단 2번 보셨습니까, 선생님? 응, 봤다. 또 하나 꺼내놓습니다. 요거 3번이요. 너 지금 보기 들어있는 문제만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나머지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2번, 1번. 좀 보기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방식을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틀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맨 앞에 이런 게 있죠. 지금 무한 반복 학습하라고 그랬죠.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어머니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걸 하면 약수령 논술을 하면 수능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근데 저는 사실 잘못하면 좀 언쟁이 되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능 공부인데요? 이게 수능 공부인데요?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지금 우리가 수능 특강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수능 대비는 언제 합니까? 그럼 수능 대비를 뭘 하실 건데요? 뭐 자이스토리도 좋고 뭐 시중에 있는 문제 좀 많이 풀겠죠. 그죠? 그리고 막 마달 같은 뭐 이런 문제집도 있고 기출문제 해설집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시중 문제집도 있고 다 있을 건데 근데 성적 안 올라가잖아요. 왜 안 올라가는지 대충 짐작하시죠.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린 걸로 봐서. 왜 그러죠? 많이 풀어요. 많이 풀어요. 그럼 많이 풀 때 내가 10문제를 풀었는데 6개 맞췄다. 그럼 그 다음에 10문제 풀 때 7개 맞히고, 그 다음 10문제 풀 때 8개 맞히고, 좀씩 이렇게 계속 좀 나아지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0문제 풀고 6문제 틀렸는데, 그 다음번에 10문제 풀어서 또 6문제 틀립니다. 또 6문제 틀립니다. 수능 때까지 그렇게 가요, 계속. 새로운 걸 계속 풀면서.
그러면 새로운 걸 계속 풀지 말고 기존에 푼 걸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틀렸는가. 자, 그럼 보세요. 계속 6문제 시험 맞추고 나머지 다 틀린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문제집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죠. 그쵸? 뭘 바꿔야 되죠?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계속 문제 풀고 있어요. 틀리고 또 문제 풀고, 틀리고 또 문제 풀고, 물론 맞추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틀린 것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왜 내가 틀렸는가를 확인하고 나를 고쳐나가야죠. 그죠? 그래야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요거 해라. 요거 좀 해라. 반복 좀 해라. 엄청나게 많은 책 잔뜩 쌓아놓고 이거 다 풀려고 하지 마라. 조금 쌓아놓고 계속 반복해보면서 나를 바꾸라. 문제집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내 탓이지 문제집 탓이 아니다. 선생님 탓도 아니고 나다 문제는. 나를 바꿔라. 그래서 요거를 무한 반복학습 하라는 거예요. 무한 반복학습. 그런데 이 약수령 논술 준비가 바로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원래로 돌아가는데 약수령 논술 준비하면 수능은 언제 하죠? 수능 뭐 하시려고요? 이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엄청난 거 없어요. 이게 수능 대비입니다. 진짜로. 제가 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시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는 사실 그래요. 조금 감이 좀 안 잡히세요. 그죠?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대비는 저거 언제 하죠? 수능 대비 뭐 하려고? 어떤 거 하려고? 뭐 다양하게 뭐 이런 얘기 할 뿐이지 뭐라고 딱딱딱 찍어야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어? 없어요.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따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걸 좀 반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특강 레벨 2, 수능 완성은 실전 모의고사 형식이기 때문에 3점, 4점 유형에서 3점 유형까지만 좀 완벽히 공부해 준다면, 요렇게만 해준다면요, 정말 합격선에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진짜. 그리고 국어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수특, 수완에 화작, 그 다음에 언매가 있는데 언매 중에서 언어 파트가 문법입니다. 그리고 매체 언어는 안 나오고요. 문학과 독서, 수학은 수학도 다 아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밑에 있는 얘기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신인데 내신 보시면요. 요거 가천대만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가천대 보면은 1등급이 200점, 9등급 120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원래는 가천대 모집 요강이면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몇 점씩 줄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0점 만점으로 돼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게 가천대 전형 총점이 1000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 가운데 논술 80%가 800점, 그리고 내신은 20%이기 때문에 2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가천대 모집 요강에 있는 그 100점 만점을 200점 만점으로 바꿔놨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1등급부터 6등급 내려갈 때까지 2.5점씩 감점이 되죠. 그쵸? 그러면 2.5점 감점이 돼서 지금 6등급인 경우에 187.5인데 200점과 12.5가 차이 납니다. 그죠? 논술고사 한 문항이 10점이니까 10.25 문항을 더 맞히면 1등급이 되겠죠. 그쵸? 근데 굳이 1등급이 돼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1, 2등급 애들은 이걸 잘 안 넣습니다. 그쵸? 정말 넣어야 뭐 한 3등급 정도부터 넣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합격하는 애들이 대부분 3, 4, 5등급이에요. 3, 4, 5등급.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6등급 때도 꽤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작년도에는 6등급, 7등급 사이에 점수 차이가 45점이 차이가 났어요. 45점. 엄청나죠? 근데 지금 보시면 1에서 7등급 사이까지 45점 차이가 납니까? 20점 차이 나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는 그 6등급 때 초반까지도 합격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7등급 때 초반까지도 작년 6등급보다 7등급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천대 입학처에 설명회에서도 올해는 7등급 때 초반까지도 아마도 합격생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는데, 예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6등급 때 초반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작년보다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7등급 때 초반까지도 합격생이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세종 한번 볼까요? 고대세종은 말입니다. 논술 문제 가장 적은 배점이
30점, 40점이에요. 한문항 배점이 30점, 40점입니다. 한문항 배점이요. 근데 지금 보세요. 8등급 몇 점으로 돼 있죠? 140점입니다. 150점 만점 가운데. 다시 말해서 논술이 350점, 전형 수급점 500점입니다. 500점 중에서 논술 450점, 그리고 내신이 30%니까 150점, 500점 만점에 맞죠? 그렇게 해서 8등급인 경우 140점인데 1등급과 몇 점 차이죠? 10점입니다. 10점. 내신 1과 8 사이 차이가 10점인데 논술보다 가장 배점 적은 게 몇 점이라고요? 30에서 40점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부분 점수 맞아버리면 8등급이 1등급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건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고대 세종은 뭐죠? 우리는 9등급 아니면 다 받아줘. 근데 9등급은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아. 이겁니다. 9등급 아니면 다 와. 이거예요. 서강대가 그렇습니다. 서강대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신이 후한 곳이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하고 한국기술교육대 있죠. 여기 논술 안 봅니다. 내신 안 봅니다. 저희가 한국기술교육대 입학처하고 좀 어떻게 대화를 좀 나누게 됐었어요.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시뮬레이션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내신이 20%든 30%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신 점수하고 논술고사 점수하고를 이렇게 이렇게 합쳐가지고 합격생을 이제 전부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신을 쭉 빼버렸대요. 내신을 쭉 빼버리고 논술고사 점수 100%로 해서 합격생을 만들어내면 이 내신이 얼마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감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신 논술 합친 합격생. 그리고 거기서 내신을 빼면 이 합격생의 명단이 많이 바뀌는가? 별로 안 바뀐다면 내신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해봤대요. 똑같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대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내신을 없애버렸고, 동덕여대는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해봐도 동덕여대는 결정된 게 없어요. 직원이 아마도 적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하고 요대학들 참 그리고 여기 내년에 고2 이 학부모님이신 경우는 내년에는 가천대 논술 100입니다. 내신 제로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수 생각하신다고? 아니 내신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하시고 서경대 한번 보세요. 서경대 웃기죠. 이거 처음 이러는 건데 1, 2등급이 300점 만점 똑같습니다. 그리고 3, 4, 5등급 내신 똑같아요. 294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3.1등급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5.9등급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 참. 그래서 어쨌든 간에 294. 근데 왜 서경대가 이렇게 했냐면 우리 대학에 주로 지원해서 합격한 애들이 되게 이 범위 안에 있는데 얘네들은 솔직한 얘기로 내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와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결국은 논술에서 판가름 다 났어 지금까지. 이런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하여튼 내신은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산출을 해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요거 지금 저희 학원에 왔던 학생인데, 왔던 학생의 내신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세요? 여기 7등급도 있네요. 7등급이 좀 있네요, 좀. 그죠? 3도 일부 있고, 3에서 7까지 좀 폭넓게 있네요. 여기 진로선택 과목 일부 있고요. 이 친구의 내신을 단순 계산을 하니까 인문계열 5.3등급, 자연계열 5.4등급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근데 가천대 방식으로 내신 산출을 하면 인문계열 4.9등급으로 0.4등급이 올라가고요. 자연계열 4.7등급이 나와서 원래 계산보다 0.7등급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90.2575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한번. 190.2575가 어디 있죠? 190.2575가 요점이 있습니다. 요점.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 합격한 애들이 3등급, 3등급 후반, 4.0등급이라 한다면 여기 언저리 있을 거예요. 결국은 한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5등급이 아니고 4등급대 후반이니까. 4등급대 후반이니까 결국 대부분 합격하는 4등급대 애들하고 한 2점 차이 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부분 접수 3점짜리 하나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3학년 1학기 내신을 5월 1일 맞으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3학년 이렇게 올 1 맞으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우리 애가 올 4등급으로 깔았습니다. 평균 4등급이겠죠, 이제. 내신. 그런데 3학년 1학기에 어떻게 하다가 무슨 천지개벽을 해서 우리 애가 올 1등급을 받아버렸어요, 내신에서. 그럼 몇 등급 될까요? 아니, 혹시 수만이나 뭐 이런 사이트 아시죠?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신이 5.3등급인데요. 정말 3학년 1학기 열심히 해서 한 3.5등급 정도 올리면 상명대 정도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그 밑에 답글을 답니다. 열심히 하세요.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뭐 번투를 빌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뭐 밑에 이걸 보면서 저도 써주고 싶은데 써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3등급인 학생이 3학년 1학기 올 1등급을 받아도 한 등급 못 넘어가요. 4.3 못 넘어갑니다. 5.3이 4.3을 못 넘어가요. 예. 근데 3.5등급 좀 나오면 상명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댓글에다 쓰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이게.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올 1등급 나올 때 한 등급 정도 겨우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단답형 3점짜리 부분 점수 하나 맞추십시오. 그러면 올 1등급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로 그냥 끝내세요. 그냥 이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천대 하나만 생각한다면 내신 버려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3학년 1학기 올 9등급 다 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애가 내신이 4.3등급인데 3학년 1학기 올 9등급 나와서 완전 망했다. 아닌 거 아시죠? 그대로 똑같습니다. 3학년 이렇게 버리면 되니까요. 5개 학교 중에 가장 낮은 학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올 9등급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내려갈까요? 내려갈 때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갈 땐 그렇게 마구잡이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서경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인문자연, 국수형, 사과한 각 교과별 상위 3과목 반영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국수형, 사과한이라고 하는데, 사과한이라는 건 사회과학, 한국사를 합친 겁니다. 그럼 요 뒤에서 한번 볼게요. 국어에서 3개, 수학에서 3개, 영어 3개, 사회과학, 한국사 싸그리 합쳐서 여기서 3개. 여기서 한번 3개 해볼까요? 그러면 4짜리 하나 있고요. 4, 5, 5 들어가네요. 그죠? 4, 5, 5 3개 놓고 나머지 다 버리는 겁니다. 되시죠?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 묻겠습니다. 국어에서 4, 4, 5 넣으면 되겠네요. 6 다 버리는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 4, 4, 4. 여기 3도 있네요. 3, 4, 4. 그리고 여기는 4, 4, 4.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아예 막 그냥 9등급이 나온다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뺄 거 빼는 거예요. 뺄 거 빼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내신을 잘 받으면 좀 올라가긴 하지만 내신을 아주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곤두박질 치지 않는다. 근데 3학년 1학기 내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현 수준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해라. 현 수준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해라. 제가 볼 땐 중위권 학생들은 그게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천대 방출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서경대 내신 산출하면 인문자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9, 4.7이었죠. 그렇죠? 요 안에 들어가겠죠. 뭐 4.9, 4.7인데 요 안에 들어가겠죠. 요 안에.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EBS 반영 분석인데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BS를 예전에 70% 이상 반영했는데 지금은 50% 이상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영 비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EBS의 그 파워가 막강하다는 건 아시죠? 최고 전국 1등 하는 애부터 전국 꼴찌 하는 학생까지 EBS 교재는 무조건 다 봅니다. 많이 봤든 적게 봤든 반복해 보든 그냥 한 번 보든 적게 보든 부분적으로 보든 어쨌든 한 번씩은 다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바이블과 같은 그런 교재라는 점. 고3 내신에 제가 여기다가 80%라고 이건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수능 반영 교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특강 가지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쵸?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특강 가지고 시험 범위를 설정해요. 근데 무조건 이걸로 설정하기니까 조금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여기 학생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3월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하나 낼 거야. 그리고 4월 모의고사에 문학 하나 집어넣어. 이해되지? 공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한 80% 정도 된다. 그러니까 EBS로만 무조건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교과서에서 일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냅니다. 그리고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 여기는 100%. 100%. 그리고 요 대학 4개 대학과 서경대까지는 국어하고 수학을 모두 다 같이 시험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요렇게 여기 보면 한국공학대가 있었어요. 한국공학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학원에 있는데 한국공학대 입학팀의 논술 담당자하고 입학사정관님하고 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중에 한국공학대 거 있죠. 그날 잔뜩 가져온 겁니다. 한 두어 박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공학대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한국공학대는 수학만 시험 보잖아요. 수학만 시험 보는데 여기 경영 디자인 계열도 있거든요. 이 대학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거기도 국어를 같이 시험 보지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 자기네 팀장님도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왜 국어를 같이 시험 봐야 되는지 혹시 뭐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가천, 삼육 뭐 이런 데들 서경대 이런 데들이 인서울 있고 동덕여대도 그런데 이런 대학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 대학들이 국어 수학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보세요. 요 대학 준비하고 요 대학 준비하는데 서로 조금 약간 엇나갈 수도 있어요. 엇나갈 수도 있는데 국어 수학을 함께 공부하면 가천, 삼육, 수원, 한신, 서경, 한국공학대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우수인재 뽑을 수 있지 않느냐? 대학은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인재 뽑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글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처럼 여기 한국공학대도 내신을 좀 없애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자기네도 충분히 고려하겠다. 근데 이미요 한국공학대는 내년부터 국어 출제할 걸로 이미 머릿속에 짜놓은 것 같습니다. 입학팀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화 나눠보니까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동덕여대는 미정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화해서 물어봐도 도무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서경대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50% 이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웃긴 게 뭐냐면 당해년도에 EBS도 조금 넣어요. 조금 넣는데 작년 EBS, 재작년 EBS 막 마구잡이로 넣습니다. 지금 애들이 작년 EBS, 재작년 EBS를 공부합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요거는 좀 그래요. 근데 EBS를 반영하겠다고 입시요강이라든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엄청나게 넣어놓습니다. 엄청나게 넣어놓는데 실제 당연연도 EBS를 안 넣거든요. 잘 조금밖에 안 넣고 뭐 좀 하여튼 요걸 좀 먹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뭐 이게 타대학 논술 아까 0%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약수령 논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내신 1에서 6등급 등급별 내신 점수 차이 2.5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논술 1.5문항만 더 맞으면 내신 7등급도 3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내신 7등급이 몇 점이에요? 180점입니다. 3등급이 195점입니다. 195와 180 사이가 15점 차이 나죠. 1.5개. 논술고사 한 문항이 10점이니까 1.5개 맞추면 7등급부터 3등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1.5,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아하신 게 있을 거예요. 논술 같은 4등급짜리가 둘이 있는데 얘가 논술 11문제 맞을 때 내가 12문제를 맞히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공부해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앉은 우리 여학생 너나 누군지 알지? 너 친구가 둘이 있어. 얘가 11개 맞힐 때 내가 12개 맞히는 일이 천지개벽할 만큼 어려운 일이겠니? 그거 아니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대학별반 수업 때 말입니다. 성적표를 보면 어저께 89점 맞은 애가 다음날 110점 나오고 120점 나왔던 애가 또 90 몇 점 나오고 막 이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날 문제에 따라 가지고. 근데 공부가 충실히 되어 있는 애들은요. 110, 120에서 계속 그냥 꾸준히 가기도 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1.5개 더 맞히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정도 점수 차이다. 7등급이 3등급으로 가는데 1.5개. 저 정도 맞추는데 정말 힘들까?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물론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덤벼들기 힘들 만큼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 예, 학원에서 실전모의고사 성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렸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수학 합쳐서 15문제를 보는데요. 국어 9문제. 그다음에 인문 계열은 국어 9문제.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6문제. 수학 같은 경우 인문 계열은 수학 6문제, 자연 계열은 9문제 해서 어쨌든 15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사 정답에 부분 점수 부여한다는 점도 말씀드렸고, 이거 다 아실 만한 얘기고요. 논술고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고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조금 다른데, 인문계는 교과통합형이라고 해서 국어, 인문, 사회 통합 지문인 겁니다. 통합 지문인 겁니다. 사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 대시문 자체가 인문, 사회 이런 쪽이 나오는, 과학기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과학기술 나오지 않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수학원, 수학투에 미적이 들어가요.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학원과 수학투만 출제하는데, 고대 세종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미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은 그러면 미적 문제 출제된 건 뭐 포기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있다 한다면 거기에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수학원, 수학투만 가지고 순수히 문제를 내요.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의 문제들은 미적이 찔끔찔끔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원, 수학투 풀이와 함께 미적을 적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을 안 하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대 세종을 난 꼭 넣겠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대 빼고는 나머지는 뭐 수학은 수학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천, 삼육, 수원, 한신, 서경대 요거 국어 수학 합쳐서 10단문제. 지금 중복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 대학 중에서 그 화작과 문법을 출제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여기 서경대하고 한신대, 서경대하고 수원대 요 두 대학은 요걸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36대하고 한신대는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써놓지 않은 겁니다. 36 한신대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늘지 안 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대 세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 출제된다는 점, 한국공학대 나머지 대학들 싹 다 수학원, 수학투까지만 출제하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대문항 3개, 소문항 4개씩 해서 1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씩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모의고사에. 그래서 다시 9문항으로 갔습니다. 원래 9문항이었어요. 대문항 하나에 3개씩 붙어 있어서 9문제였는데 작년에 무슨 생각인지 12문제로 늘려놨다가 다시 9문제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혹시 가천대 설명회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일부 계시는데 우리 학원에서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가본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내가 한번 보여줬어요.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본 적 있어요. 가천대 갔더니 보여주더라고요. 하는데 보세요. 이게 옆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삐딱하게 찍힌 겁니다. 그냥 찍은 그대로에다 실어놓은 거거든요. 자, 보시면 내신 1은 없고 2, 3, 4, 5, 6등급 논술고사 8개부터 15개까지. 그렇다면 만약에 13개를 맞았다면 130점을 받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등급짜리가 점점점. 저는 이게 이렇게 인상 깊더라고요. 점점점. 그리고 거의 140점, 14개를 맞췄어요. 어쨌든 합격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합격한 애들, 요쪽 있지 않습니까? 요쪽 애들은 대부분 간호, 물리, 경찰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어떤 보건계열이라든지 인기학과를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열로 치자면 어문계열을 했다든지 설비소방이라든지 토모환경공학이라든지 이런 그 낮은 학과를 갔겠죠. 근데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저희 애는 안 그런데요. 저희 애는 안 그런데 내신 5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논술 만점 받아도 힘들다고 하던데 정말 맞아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신 5등급 밑으로는 논술 만점 받아도 힘들다더라. 그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내신 5등급 밑에 애들 많이 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등급 밑에는 없네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논술전형 등록자 분포도 있죠. 상위 90%입니다. 90%부터 100%까지 또 갭이 있어요. 그거는 빼놓은 겁니다. 왜 빼놨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빼놨답니다. 정말이에요. 들은 얘기예요. 창피해서 빼놨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전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이제 하면서 간호학과 좀 체크해 볼게요. 간호학과 좀 여쭤보는데 쭉쭉쭉쭉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쭉쭉쭉 얘기를 해주길래 혹시 내신 5등급 때인데 간호학과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더니 잠깐만요 하면서 이제 마우스로 뭐 이렇게 막 긁어내리고 있겠죠. 엑셀 파일 보면서 쭉쭉쭉쭉 긁어내려가다가 있네요. 또 있네요. 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등급 때 합격생은 얼마나 있습니까? 꽤 되죠. 그냥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꽤 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꽤 된다는 게 몇 퍼센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꽤 된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지금 6등급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6등급 때보다 올해 내신 7등급 때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제가 그 가천대 갔을 때는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요 최근 들어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천대 그 설명회 갔던 학생들이 올해는 7등급 때 합격생이 많이 나올 거라고 자꾸 예상한다고, 그러니까 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3, 4, 5등급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합격을 하고, 10개부터 13개 사이가 지금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뭘 만들어 봤냐면, 엑셀 파일인데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학원에,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집인원 경쟁률 있고, 합격생 내신 상위 70%, 이건 가천대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가천대에서 공개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높은 순부터 돼 있어요. 성적이 제일 높은 순부터.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제일 높았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 화공생명공, 컴공, 물리치료는 좀 낮은 편에 속했어요. 어쨌든, 요렇게 학과별 논술 전형에서 합격생 내신 상위 70%가 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산 접수라면 요 정도라는 건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논술 몇 점을 맞았는가? 몇 점 맞아 합격했는가? 그렇다면 3.6등급으로 합격을 했는데 만약에 내신 5등급이라면 몇 점을 맞아야 될 건가? 131점인데 134.5를 맞으면 합격권에 함께 들어갑니다. 동률이 돼서. 그럼 내신 6등급은 137점 맞으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제가. 이게.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내신 7등급 같은 경우 144.50. 140점 넘는 게 쉽까요? 이거는 어렵겠죠. 그렇죠? 어려운데 실제로 140점을 넘어가야만 합격하는 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내신 7등급인 경우에요. 120점대에서 합격한 학과도 꽤 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7등급인 경우를 하더라도 120점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20점대라면 140점 넘어가면 힘든데 120점대라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20점대 있고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점대 그리고 140점대가 일부 있습니다. 이거 내신 7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6등급 내려가면 이제 140점대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신이 낮으면 논술고사 가지고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아시고 요 자료는 제가 그 학원에서 수업할 때 복사해가지고 그냥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혹시 이걸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러거나 아니면 저희 학원 블로그 들어와 보세요.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들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요런 분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위에 우상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참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고 참 칭찬받을만 하죠, 당연히. 근데 얘네들이 정말 성공한 입시를 치른 애들일까요? 그건 이게 제가 얘들을 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성공적인 입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문 닫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죠, 뭐. 중요한 건 합격이잖아요. 참,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포함한 보건계열을 내가 갈 거다. 그거 아니시라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 애가 내신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아요. 뭐 노숙해서 잘 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내가 원하는 전공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컴공, 전기제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넣으세요. 만만해 보이는 거. 해마다 평균적으로 항상 낮았던 곳 넣으십시오. 아시겠죠? 합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 가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다니면 어떡하려고요? 다니게 하면 되죠. 전과 시키세요. 전과 시키세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아실 겁니다. 저 사람 전과 얘기하려는구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가천대 전과 제도가 전국 대학 중에서 뭐 1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천대 측이 그럽니다. 가천대 측이 자기네 대학이 전과 제도가 전국 대학 중에 제일 잘 돼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과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몇 명까지 TO를 잡아놓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만큼 신청을 안 한대요. 해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점 2.5인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과별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시키세요. 그럼 되죠. 근데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화공생명공학과 이런 데는 전과 간호학과처럼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꼭 가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설비소방 갔다가 화공생명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학종 관리는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학원에 왔을 때 그런 경우에 전과를 쉽게 하는 방법을 저는 알려주기도 합니다. 전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여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이거 못 맞추면 꽝인 거 아시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2개 함 6입니다. 2개 함 6. 2개 함 6이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하나 3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3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동덕여대 같은 경우 2개 합 7인데 최소 하나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 3 나와야 됩니다. 예, 무조건. 그렇죠? 하나 3 하나가 최소한 3으로 안 나온다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무조건 하나가 3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한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수월하죠. 하나 3, 하나 4.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 그래서 요 2대학이 문제예요. 고대 세종과 동덕여대가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뭐 수월한 편이고요. 오른쪽에 시험 보는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서경대부터 시작해서 서경대가 제일 먼저 시험 봅니다. 그래서 10월 29일이니까 수능 전에 시험 보고 학교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하고요. 다른 대학들은 이제 수능 이후에 시험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에 똑같은데 대부분 대학들이 조기 발표합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기 발표해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3일까지 일찍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학교별 시험 일정 지금 미정인 대학이 2개 있습니다. 36대 동덕여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하면 업무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뭘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입학처 담당자들이. 그래서 여기는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천대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연속으로 수능 시험 보는 주 다음 주 목금에 시험 봤습니다. 2년 연속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지고 그 다음 주 수능 보는 주 다음 주 월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기간이 길어져서 준비가 좀 덜 된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긴 해요. 그래서 27일과 28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천대는 6번 시험 보는 거 아시나요? 혹시? 6번 시험 봅니다. 학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대규모의 인원인데다 학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6번 시험 봐서 이틀 동안 시험 보는데 첫날 인문계열 A, B 하고 간호계열, 간호학과 이렇게 3개로 나눠 3파트로 시험 보고 둘째 날 자연계열 C, D, E
이렇게 해서 시험 봅니다. 그럼 6개의 문제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6개의 문제지가 필요한데 걔네들이 만들어 놓을 때는 7세트를 만들어 놓는 모양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모를 사태, 시험지 유출이라든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하나를 여분으로 더 만들어 놓는데 아직까지 써먹은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아무 사고 없었다는 얘기죠, 뭐. 그죠? 그런데 보셔요. 첫날 인문 1, 2 그리고 간호학과 시험 본다 그랬죠. 근데 간호학과는 왜 여기 따로 끼어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호학과는 모집 인원이 워낙 많은 데다가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홀로 떨어져 시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 보기 전에 만약에 10시부터 시험 본다 그러면 어느 시험 문제지가 가지고 들어갈지 몰라요. 그때 추첨을 합니다. 9시쯤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꺼냈어요. 인문 B 10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추첨해서 들어가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간호학과의 경우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따로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조금 답답해지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도 간호학과가 저렇게 높다고? 거의 1, 2위? 조금 어렵게 문제 낸다고 했잖아요. 따로 만들어 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대학교에서 우리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데도 나는 국문과 다니는데 쟤는 의대 다닌다. 그럼 의대 다니는 애가 다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간호학과 다니는 애들이 다시 본대요. 서로 이제 인사하다 어떻게 인사하게 됐어요. 내 아는 친구인데 처음 보지 인사해. 좀 간호학과 이쪽은 또 국문과 이랬다는데 간호학과 간호학과요? 공부 잘했겠어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전과 달리 간호학과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요것도 가천대 입학처 설명회에서 본 건데 정시 입결입니다. 100분이 상위 70% 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단과대학별이에요. 단과대학별. 가천대는 100분위를 수능 활용지표로 하는 거 아시죠? 100분위를 수능 활용지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다 보면은 85.7, 85.7, 90.6, 91.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보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100분위 평균 8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라면 쉽지 않겠네. 뭐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렇죠? 가천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엑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제가 한번 요 학생 성적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학생이냐면 저희 학원에 왔던 학생입니다. 와서 정시 컨설팅을 저하고 했던 학생이에요. 이거 아마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거기 유인물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한국사 잘했습니다. 한국사 1등급 나왔고요. 국어는 61, 100분이에요. 표준 점수 아닙니다. 가천대는 100분이니까. 국어가 61%의 4등급, 수학 89% 2등급, 영어 2등급, 사탐 같은 경우 70, 79, 인문계열 학생이었던 거죠. 그죠? 제가 한번 요거를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61, 6189, 7079, 6189, 7079.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국어가 6일이었죠. 6일. 그 다음에 확통이 80. 수학 잘했네요. 그죠? 7079. 70, 그 다음에 79 해놓고 아까 보니까 영어가 2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1등급이었더라고요. 근데 한국사 1등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필수, 응시, 그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환산 접수로 이제 바꾸겠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계열, 인문, 자연, 의과학, 한의인데 요게 점수입니다. 요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보시면 지금 지금 요 점수로 입력을 했는데 78.05, 78.05, 34점 이거 예체능입니다. 그리고 76.87. 어쨌든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세요. 78.05점이다. 인문이든 자연이든 78.05점이라는 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안 될 것 같죠? 이걸 제가 요 정도인데 보세요. 여기 대성 마이맥에서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78.05인데 77.7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성 마이맥에서 합격 예측한 건데 오른쪽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전부 빨간색으로 위험입니다. 싹 다 위험해요.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토목환경공학과 1.4점. 싹 다 마이너스인데 얘만 전부 마이너스인데 얘만 1.4 플러스 가능입니다.
1.4 플러스 가능.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겨우겨우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겨우겨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천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말입니다. 표준 점수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엑셀 파일에 넣을 때마다 달라요. 넣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표준 점수를 넣었더니 막 무슨 뭐 중앙대도 돼?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럼 표준 점수다. 표준 점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100분위를 넣는 거예요. 100분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가 있는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모의고사라든 시험 문제지 종류가 다른 거술과제 할 때는 100분위를 넣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00분위로 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잖아요, 지금요. 예. 3월 모의고사 성적표든 아니면 2학년, 1학년 때 시험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든 갖다 놓고 100분위 가지고 이 엑셀 파일에다가 입력시켜 놓는 겁니다. 입력시켜 놨는데 보니까 80을 못 넘고 있더라. 그러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80은 넘겨줘야 된다는 점,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요 입시 결과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어디 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좀, 그건 하나 볼게요, 제가요. 대학별 입시 정보 하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서 오른쪽에 대학 입시 정보센터, 대학 대입 정보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학별 입시 정보를 가면, 왼쪽에 두 번째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가천대를 예를 들어가 누르겠어요. 누르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 수능 전형, 전형 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마지막 전형 결과를 보면 쭉 내려가다가 가천 바람개비 같은 경우에 상위 70%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지역균형 논술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전형 결과 보면은, 여긴 자료가 많아가지고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네요. 한참 내려가야 될 겁니다, 여기. 여기 보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 보면 70% 컷, 90% 컷 있죠. 그쵸? 근데 요거 하나 꼭 참고로 하세요. 가천대 입시 결과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가 높은 건 저도 알겠어요. 예, 그런데요. 가천 바람개비 지역균형 논술 다 비슷해요. 3등급 때 후반 4초반까지 비슷합니다. 그럼 뭘 넣어야 되죠?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 차이는 있습니다. 가천 바람개비와 지역균형의 편차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논술은 엄청 크다는 점. 여기서 공개하는 70% 컷에서 한참 더 내려갑니다. 90%에서도 많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빠져나간 애들 끼어 들어가고 추합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많이 늘어져요.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늘어진다는 점.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가천 바람개비나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2단계 면접을 하잖아요. 그 면접에서 헷가닥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가천 바람개비나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5배수나 6배수를 먼저 1단계 선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경쟁률이 좀 낮아서 정말로 한 5등급대 정도 되는 애가 1단계에서 통과돼 버린 겁니다. 근데 그 2단계에서 내신 볼까요, 안 볼까요? 1절 안 봅니다. 2단계에서 내신 전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천대만 그런가? 한국공학대도 왔길래 그냥 어떻게 이해하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한국공학대 2단계 왔을 때 내신 봅니까? 보죠. 가천대는 안 본다던데요. 그게 그렇게 하는구나. 저희들도 몰랐나 봐요. 가천대는 1절 안 본답니다. 2단계 넘어갔을 때. 그러다 보니까 5등급도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입학사정관이다라고 한다면 위에 브라인드 처리했어요. 근데 세특이라든지 그 밖에 학생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본다면 이게 일반고 학생부다, 특목고 과거외고 학생부다라는 게 입학사정관이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알죠.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느낌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그런 면에서 그리고 특목고 애들은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거를. 그쵸? 학교 자체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징글징글하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좀 이런 말이 뭐하지만 고3 담임선생님 잘못 만나면 또 좀 그렇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단계 통과가 잘 됐을 때 정말 잘 됐다. 그럼 이제 2단계 모든 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면접에서 끝나는 거니까요. 면접에서 끝나는 거니까 모든 거 다 걸어야 되는데 1단계 통과가 일단 돼줘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후 숫자입니다. 이거 내신 100%니까 보세요. 지금 70% 컷과 80% 컷 사이에 0.3, 0.2, 0.2, 0.2, 0.1 이 정도 차이예요.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100%컷 갔을 때 3.0 밑으로 확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안 되죠. 그죠?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지역균형이 있을 거예요. 지역균형도 지금 보면은 가천 발안갭이나 논술과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확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 상위 70%에서 100%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논술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가 논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네는 막 6등급대까지 내려간다는 점. 올해는 7등급대까지 내려간다고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어머니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요거 가천대 정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어디가 사이트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런 것들 대학별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모의고사 성적표, 내신 성적표 가지고 한번 점검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학원의 수시 합격자 수를 얘기하는 건데, 약수령 논술로 바뀐 때가 2022학년도예요. 근데 가천대 작년에는 50명 합격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5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70명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2명, 220명. 혹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제 자녀를 가천대 입학시키려고 이제 여기저기 학원도 알아보고 많이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 저희 학원 말고 작년도에 가천대 논술로 합격한 합격생 혹시 25명 이상 되는 학원 보신 적 있나요?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못 들어봤다 해서 없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좀 있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은 재작년에 이미 50명이었고요. 작년엔 7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 수원대 같은 경우는 65명, 서경대 29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약수령 논술, 옛날에 적성고사였지만 적성고사가 됐든 같은 약수령 논술이 됐든 간에 합격을 할 때 학원들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 좀 선호대학도 있고 좀 비선호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 목록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선호하는 쪽의 합격생이 굉장히 많은 학원이다라는 점.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옛날에 적성고사 때는 뭐 대학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막 500명대, 400명대 합격자 수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약수령 논술로 바뀌면서 대학 수가 팍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인원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을지대도 들어오고 신안대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간호학과도 많이 있고 해서 이 전형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저희 카페에 있는 그 합격 후기 이런 것들인데 로고스를 믿고 따른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라고 있고 선생님들한테 고마워하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 그런 것들이 자기는 수석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업 예비 3번 받아가지고 합격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친구는 합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친구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요. 저희 학원에서 대학별반 수업할 때 실전 모의고사 1, 2, 3, 4 그 수능 전 파이널, 수능 후 파이널 문제집이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건 뭔지 아세요? 요거는 답안지인데 첨삭받은 거 반 접어서 쭉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버리거나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너 학원에서 뭐 했니? 해가지고 애 가방 뒤지죠. 가방 뒤지면 막 그냥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꺼내가지고 다 정리해주고 하시는데 저 친구는 저걸 자기가 다 정리한 것 같아요. 합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뭐 미출고능고에 이런 거 있네요. 로고스멘토의 가천대 최대 합격이란 문구와 자세한 합격 후기를 보고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하여 처음에 다니게 될 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다 보면은 김규상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네요. 김규상 선생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서 저기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김규상 선생님이요. 예, 고맙습니다. 베테랑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네요. 선생님 덕분에 어쩌고저쩌고인데, 선생님 이름은 여기 없어요. 보니까. 카페가 큰 힘이 되었고, 뭐, 우라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저희 카페직이 닉네임이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 뭐 이희윤 원장님이라고 했는데, 이희윤 원장이 누구죠? 저보고 원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뚱맞게 원장님이라고. 제가 이희윤입니다. 그리고 혹시 양준모 선생님 오늘, 오셨네. 아까 안 보시더니.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인데 수학쌤이십니다. 양준모 선생님. 저분이 양준모 선생님이고요. 밑에 백대현 선생님이 오늘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오실 건데 몸 상태가 뭐 좋았다 나빴다 좀 막 하여튼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버님 때문에 못 오셨고, 그 다음에 이용환 선생님 밑에 계시는데, 베테랑 선생님이죠. 저기 이용환 선생님 저기 계시네.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또 우리 최영호 선생님이라고 일어나서 노원에서 국어 수업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왜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출제했던 문제들 그리고 테스트했던 문제들 그게 실제 시험장에 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봤지만 저 뒤에 계신 선생님이라든지 앞에 계신 선생님들 시험날 저희한테 보내요. 제가 수업했던 XX반의 누구가 자기가 이런 문제에서 다 출제됐다고 톡 왔습니다 하면서 캡처해가지고 보내고 캡처해서 보내고 서로 공유하고 막 그럽니다. 시험 보는 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후에 너무 지루하니까 학원에 오시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 시간표는 정규반 수업 시간표입니다. 정규반 수업 시간표인데, 보셔요. 저희 학원이 강동, 노원, 분당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과목인데, 국어는 전부 주 1회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주 2회반도 있고 1회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을 한 요일에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멀리 오시는 분들, 우리 학원은 이제 멀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것 때문에 하루에 와서 다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초부터 찬찬히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수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국어하고 조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노원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하고 수학 주말에 한 번씩. 이것도 토요일날 엮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한 번 가지고는 좀 힘들고 2번으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요 수업과 요걸 엮어서 하셔도 되고요. 역시 분당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여기는 분당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 회를 지금 추가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영호 선생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고 양주모 선생님 저 뒤에 아까 인사했던 수학선생님 이희우는 저고요. 그다음에 이영환 선생님 저기 계셨던 국어 선생님, 김규상 선생님 다 요거는 이제 아버님 아파서 못 오신 분 이렇게 다 베테랑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정규반부터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요거는 제가 학원에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인 겁니다. 5월 말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6월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시면 10분 중에 8분 이상입니다. 80% 이상이 딱 처음에 오자마자 그 말씀부터 하세요. 저기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늦었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 들어가지 뭐라 하냐면, 6월 이후에 어머니들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신다. 근데 그런 애들이 들어왔어. 근데 니네들은 1월부터 3월부터 공부를 했지. 그럼 걔들보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거냐? 근데 걔들한테 밀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밀리지 마라. 제발 밀리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내신 한 3등급 정도나 4등급 때 초반 정도 된 애들은 가천대 논술로만 만족하지 않고 뭐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막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더 포인트를 맞춰 공부할까요? 좀 더 힘을 쏟을까요? 당연히 그쪽에 힘을 쏟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대학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신도 괜찮으니까 가천대는 적당히 하고 마지막에 가서 시험 보는 정도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몸부림을 쳐도 쉽지 않은데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희 학원에 다녔던 애들 가운데 상당수가 웃긴 게 3등급 때 4등급 때 초반보다도 5등급 때인 애들이 합격한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뭐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 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그 애들이 합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뭐 선죽제인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남보다 먼저 하면 남을 제압할 수 있다. 남을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팔아.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보다 내신이 낮은 애들이 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내신이 낮은 애들이 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 내신이 좋은 애들이 그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신이 나쁘다면 나보다 내신 좋은 애들을 내가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전형에 비해서 이건 월등히 그게 쉽고 수월한 방식이라는 점. 다음에 이제 여름 특강입니다. 이거 저희가 공지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꽤 신청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1학기 때 저희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도 꽤 수강을 합니다.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뭐 제주도, 전라도 막 이런 데서 뭐라고 그러죠? 여행 가방. 캐리어. 그거 가져와가지고 고시텔 이런 데 얻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이렇게 하는데 월화수목금입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1주 때 화작, 문법, 2주 때 문학, 3주 때 비문학,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 A, B, C 하는데 수학 1과 수학 2 파트 가운데 이런 단원 파트들을 나눠서 3주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월화수목금 하다 보니까 총 15회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수업할 때 3시간씩이잖아요. 이거 정말 빡세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수업을 해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런 수업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대학별 수업도 있긴 있는데 대학별 수업 시간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중복된 내용들이 좀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그냥 휙휙휙휙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분위기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다른 얘기도 하고 잡다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몸도 좀 경직이 되고 표정도 경직이 되고 해가지고 자연스럽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하면 또 잘 될 테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